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오늘은 거래가 한산합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증시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종목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낙폭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잠시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도 이번 주 복귀해보면 추웠던 날씨와는 다르게 증시는 굉장히 뜨거웠죠.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보합권 내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이 수급 봤을 때 외인 기관이 유가 증권시장 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10시 45분부터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 개인과 함께 코스피 시장의 매수세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코스피고요. 외인 개인이 동반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순매수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이슈보다는 빅테크들의 이슈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이 연출되고 있고 오늘도 그러한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 로템과 더존 비주온이 이 화면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고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는 건 현대 로템 쪽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왔는데 빅테크 AI 모델과 협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1등 자리를 다시 한번 거머쥐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시선도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CMO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시죠. 자, 기관 순매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눈에 띄지 않고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많이 자리했네요. 삼성전자가 어제 유리기판 사업에 직접 뛰어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 캠트로닉스 그리고 YC캠 종목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HD현대, DLENC, 현대건설, 우크라 재건조에 대한 관심도도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협상할 예정이다라고 또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출된 정보인데요. 4월 20일에 종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 나왔고요.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오전장에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슈 통해서 그리고 이 매수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짱탑10은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네. 방금 한 10분, 15분 전에 외국인이 유가 증권 시장에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종목을 더 강하게 사는 오후장이 만들어질까요?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오후장부터 이슈가 불거졌던 유리기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이제 이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CES에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딱 들면서 젠슨항 CEO를 만나고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좀 유머러스한 멘트를 쳐서 유리기판이 1월 초반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 소부장 업체들을 직접 만나서 좀 논의를 했다고 해요.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기판 종목들이 지금 기대감이 커지는 게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납품처로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리기판 쪽은 조금 늦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매수 기회입니까? 네, 일단 유리기판이라는 게 이 특징이 제품의 특징이 전기 신호에 대한 전달 속도가 이제 더 높고 그냥 전력에 대한 효율성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판 대비 있어서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기판을 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네. 근데 이 기판이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효율이라는 이 단어를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 결국은 이게 지금 AI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장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이제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리기판은 2자릿수 성장률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서 좀 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진입이 늦은 시점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삼성전자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좀 팔로워로서 따라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내부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자체 생산이 아니라 외부의 좀 OEM이라든지 좀 밴드 업체로 활용하는 생산? 그러다 보니까 이 외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좀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승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 유리기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품을 개발하겠다면 먼저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은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펙스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캐펙스에 대한 부분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 관련주들, 필옵틱스도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주가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은 했지만 네.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승 트렌드의 추이는 갈 수 있다. 눌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세적인 추세 향상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주가 측면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시장 성장성도 계속 좀 증거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로 이 시장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투자 들어가는구나. 대기업이 소부장 기업들 만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사실 오늘 다 같은 유리기판 테마라고 모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윗꼬리 달고 상승분 반납한 종목들도 있고 필옵틱스처럼 여전히 굵은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기판을 만드는 쪽 SKC, 삼성전기, 삼성전자 쪽 있지만 오늘은 특히 장비단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재단 YC캠도 움직이고 부품단에서 ISC는 좀 잠잠한데 어떤 식으로 좀 유리기판 종목을 선별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종목 선정을 했었을 때는 그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판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삼성전기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지금 세종 쪽에 이제 그 공장에 시생산 라인을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생산이라는 것은 아직 시제품 생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보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세일즈가 중요한 거죠. 영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북미 쪽이라든지 이런 세일즈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은 아마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계획적으로는 현재 지금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다가 추가적으로 공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좀 봐야 된다. 이 자율주행이랑도 MLCC 때문에 삼성전기가 좀 포트폴리오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다양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장비주들은 여기 나온 종목이 아닌 그 아바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아바코가 유리기판의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 장비 개발 사업을 좀 성공한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 업체와 지금 장비 수주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면은 좀 매출에 좀 애드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채팅창에서 그럼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해요? 같은 기판주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상관없나요? 이스페타시스도 그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랑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그 우호적인 관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납기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제품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밴드사로서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 봤었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리기판이 등장한다고 해서 PCB 기판 만드는 이수페타시스가 몰락하진 않을 거다. 삼성전자와 충분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안심시켜 주셨고요. 유리기판 쪽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데 반도체단은 늘 수급 싸움이 치열해요. 그렇죠? HBM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브로드컴발 에이직 종목들도 있는데 이쪽에 대한 순환매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반도체 부품에 있어서에 대한 순환매 전략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대세적인 부분은 유리기판 끌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에이직 쪽 저전력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는 ARM 이 미국의 팹리스 업체이죠. 이쪽 관련해서 암페어 인수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암페어 인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AI 칩 관련된 이 관련해서 저전력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AI에 대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전력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도 역시나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선도 여전히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 첨언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소프트웨어 궁금한데 팔란티어가 정말 잘 가죠. 미국에서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이제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상향한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딥시크 금지 영향 때문에 어제 일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소프트웨어 종목은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어딜 따라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중국이랑 좀 관계 있는 회사들이 제가 지난주 방송에 있었을 때는 좀 급등했었던 것 같습니다. 딥시크 관련이.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견제가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내부에서도 어쨌든 좀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딥시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관련된 하나의 이제 어떤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나온다.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주가에 있어서는 매출과 연관성이 이제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가서 딥시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전략이 기술적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 소프트웨어 업종들의 밸류체인상은 아무래도 오픈 AI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더 오히려 매출에 대한 포텐셜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투자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가요? 저는 일단 국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관련된 거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네이버를 좀 더 중요하게 했는데 네이버가 또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 플랫폼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AI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더존 비즈원도 지금 AI 관련된 제품 서비스하고 고객사가 B2B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이 두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그 오픈 AI하고 협업 가능성 이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방산으로 넘어갈게요. 로봇 보겠습니다. 로봇은 지금 이슈가 많은데요.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다 종목들이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이슈가 있는데 포드에서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도 나왔고 그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시동 걸고 있다. 그런데 HD 현대 로보틱스 향 이제 라이다 제품 납품하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다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사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로봇 다음 투자는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로봇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죠. 먼저 그 HD 로봇 관련 상장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기사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프리-IPO 투자 유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프리-IPO 투자라는 게 IPO 직전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결국 그 말은 보통 투자자들은 보통 그단에 이제 비상장단이죠. 네. 뭐 VC라든지 운영사라든지 증권사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한 2년 정도를 봅니다. 상장 시점까지. 그러니까 그 펀드 자체 조합 자체가 프리-IPO 투자를 했다면은 보통 한 2년 정도를 타겟 회수 기간으로 잡고 엑식 기간으로 잡고 들어가고요. 예비심사 청구서는 프리-IPO 투자를 청구서를 예비심사 청구서 이전에는 프리-IPO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 예비심사 청구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의 그 긴 호흡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로봇 시장이 앞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장 준비에 있어서 더 높은 밸류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 아마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AI가 같이 뒷받침되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마 굉장히 좀 큰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거다. 대부분 다 로봇 관련주들은 기술 특례 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기반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상장 종목들 중에도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방산이잖아요. 방산 말씀 주셨죠? 로봇만 저희 먼저 로봇만요? 하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지금은 언론 홍보 타임, 이제 밸류를 높게 책정받기 위한 시간이고 어쨌든 그런 효과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로봇주가 다시 한번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산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종목인데요. 로봇 소프트웨어인데 클로봇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제 오늘 두 자릿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관련해서는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로봇 섹터 좋은 거 알겠는데 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부담스러운데 혹시 이사님께서 보시는 좀 긍정적인 종목이 있으십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별로 그 분류를 생각했을 때 산업용 로봇이랑 서비스용 로봇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로봇이 자동화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우리 흔히 말하는 서비스용 로봇 같은 거는 가사 도우미를 좀 대체한다라거나 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비스 환경에서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성장 전체적인 캐파는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 성장성이 규모가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형 좀 B2C를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 LG전자가 우리 가전이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 마켓시어가 높기 때문에 LG전자에서에 대한 로봇 기대감들,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B2B에서 B2C로 넘어가는 순간 시장 규모가 확 커지면서 네, 엄청난 또 수요가 증가가 될 텐데 서비스용 로봇 말씀 주시니까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또 엄청 크대요. 이 부품사들이 그래서 좀 집중받는 것 같고 특히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라이다 종목들이 이 서비스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로봇 시장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지금 자율주행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공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자율주행주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긴 한데 제가 이제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사실 아직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면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보험에 대한 문제도 이슈도 누가 책임이 있는 거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책임 있는 거냐, 아니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 있는 거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야 대한 법률 이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 관련된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그 혁신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 안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자율주행 쪽 관련 부분에서도 이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들이 있지만 아직 그 허들이라는 도전 요인 챌린지들이 좀 남아 있다. 좀 이렇게 네. 그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골자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 부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서비스용 로봇에도 들어가는 그 부품에 대한 수혜를 이제 라이다 종목들이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 SOS랩이 급등하는 이유도 그러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이고 이런 시선도 있어요. 로봇이 오를 대로 올라서 새롭게 이제 부품 쪽으로 자율주행 부품 종목을 보는 게 어떨까? 수급 이동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밸류체인 상으로서 네. 이제 부품주들도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낙수 효과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 좀 시총이 작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더 변동폭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 부분도 있을 때는 관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아무래도 밸류 높아짐에 따라서 그 밸류가 굉장히 뭐 PER이든지 PSR이라든지 주로 이런 기업들은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PSR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매출액 기준으로. 그래서 매출액 PSR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실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된다. 지금은 뭐냐면은 기대감을 형성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게 실제로 반영이 잘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연결성이 필요하다. 정리해보고요. 방산 쪽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로템 장난 아니죠. 지금 뭐 방산 기업들 안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도 더 실적이 잘 나왔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사실 호실적 나올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급등한다라는 건 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추가적으로 더 갈 만한 모멘텀이 있나? 라고 기대가 또 되거든요. 현대로템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주가 급등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25년에 대한 어닝 이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서 좀 더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25년에 있어서 매출을 현재 6조 3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프는 23년대 24년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이제 1조 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더 상향 리레이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그 한 8만 원, 그 현재 시총이 8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현대로템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PER로 봤었을 때는 한 9배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봤었을 때는 한 8배에서 9배 수준까지로 내려올 수도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밸류는 굉장히 두 자릿수 밸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잡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도 이 밸류를 기존에 있었던 멀티플을 맞추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만 원 정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자릿수 멀티플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대비했을 때도 한 20%, 30%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주가를 봤을 때. 네. 근데 그 안에 어떠한 그 희석될 수 있는 주식수는 확인해봐야 되는 뭐 기존에 시비를 발행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20, 30%의 업사이드는 추가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밸류에이션 측정에서 하는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현대로템이 30% 최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안에서 현대로템 놓치신 분들은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LIG 넥스원이 지금 LIG 넥스원이죠. 그러니까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 봤을 때는 이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들도 좀 충분히 있고요. 하나가 전통적으로 방산 광자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방산은 외교 세일즈거든요. 네. 외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사절단으로 같이 가가지고 안에서 수주받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수주 자체가 하면서. 그리고 그 오래 기간 동안에 이 제작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산 제품 자체가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기존이 있는 잔고 수주 잔액도 충분히 있고 신규 수주가 좀 쌓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은 하나도 괜찮다. 하나 관련된 게.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다 좋습니까? 예, 하나 시스템 쪽으로 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대체 종목까지도 살펴주셨습니다.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